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식 지프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켰고요. 이거죠. 근데 얘는 JK 랭글러입니다. 근데 하여튼 랭글러라는 거. 제가 랭글러 오너였잖아요. 물론 지금은 팔아제껴서 없지만 그래도 나름 오프로딩 해본답치고 랭글러 루비콘 사가지고 JL 랭글러였어요. 2019년식. 그거 사가지고 1년 동안 재밌게 타고 팔았습니다. 가족들의 오프로딩 반대 성화에 못 이겨서 팔고, 그 다음에도 브론코도 샀다,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하니까 또 전 랭글러 오너로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랑 같이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우리 한번 같이 보자고요. 멋있는지, 오프로딩을 더 잘할 것 같은지, 아니면 뭐가 추가되고 뭐가 빠졌는지, 이런 거 한번 같이 보자는 의미로다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변화되는 부분, 실내외가 약간 바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의 바람이 랭글러 쪽에도 불다 보니 기존의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4X2라는 모델. 그 모델에 라인업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의 키포인트라고 보여요. 일단 디자인을 그럼 봐야 되겠죠. 그 7개 슬롯이 이렇게 있는, 여기 이때도 7개죠. 7개 슬롯이 있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걸 좋다고 그래야 돼? 이걸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래야 돼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게 바뀌는 건지 안 좋게 바뀌는 건지.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뭔가 랭글러가 기존에 비해서 속이 많이 좁아진 듯한 느낌. 얘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겨우 숨 쉬는 그런 콧구멍의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뭔 소리야? 지금 랭글러 살 사람들은 바뀌기 전에 사야 되나?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라이트를 전체적으로 쥐어 감싸는 듯한, 지금 보고 계시죠? 물론 또 이게 새로 나오는 거니까 길에 돌아다니면서 저게 새 랭글러야 하면서 눈에 익숙해지고 옛날 거는 좀 과거의 눈빛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익숙해지는 시간은 금방 온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외모는 이 위에 바뀌는 건 없습니다. 휠 모양이 살짝 달라져서 나오는 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모습도 변화되는 거 없고, 실내 들어가면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죠? 근데 모니터 사이즈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다른 거는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모니터를 보게 되면 기존에 8.8인치였나요? 그거보다 작은 모니터도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는 그 모니터가 들어가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약간 정사각형 느낌의 모니터였다면 지금은 이 와이드 타입의 12.3인치 모니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니터를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정사각형 모니터 양쪽에 있던 그 송풍구가 없어졌어요. 거기까지 모니터가 이렇게 차지하는 바람에. 그래서 모니터 바로 밑에 송풍구가 들어갑니다. 마칸이 페이스리프트 마지막에 했을 때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 정도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보시면 알겠지만 옵션이라든가 기능적이라든가 버튼의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이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만 하나 바뀌어도 이렇게 실내가 바뀌어 보이는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느꼈겠지만 그게 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모니터에는 유커넥트 5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작동하게 했고요. 그 외에 오프로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차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모니터가 커지면서 눈에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직접 봐야 알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옵션으로 더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번에 새롭게 나올 랭글러에는 루비콘 모델에 한해서 8,000파운드가 들어간 원은 브랜드 네임입니다. 원 윈치를 옵션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랭글러를 타고 다니면서 한번 진흙에 온팡 한번 빠져봤잖아요. 그때 정말 꺼내기 힘들었어요. 의외로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영상에는 그걸 다 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 방법을 써봤어요. 그리고 주변에 엄청난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차를 꺼내게 됐는데, 일단 차가 진흙 같은 데 빠지게 되면 적어도 차 무게 2.5배 이상의 그 차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랭글러가 대략 그냥 쉽게 생각해서 2톤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2톤을 결국 끌어올리려면 거의 4톤이 넘는, 거의 5톤을 끌어당길 수 있을 그럴 능력을 갖고 있는 윈치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8,000파운드면요 4톤이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대략 한 3.5톤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랭글러를 진흙에서 빼내겠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에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윈치는 좀 더 큰 걸로 옵션을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10,000이나 12,000 정도는 윈치를 달아야 그래도 좀 더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랭글러 사서 평생 윈치 달고 한 번도 안 쓰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에게는 남아도는 무게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전장치들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1열 시트, 2열 시트 양 옆에 그 커튼형 에어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브론코에는 커튼형 에어백이 있어서 랭글러랑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커튼형 에어백이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제 브론코하고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 이런 시스템들이 스포츠에는 추가 옵션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거를 추가 옵션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스포츠 S 이상의 모델들에 한해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앞에 컬리전 워닝이라고 해서 전방 사고 위험이 있을 때 알려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또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차값이 오르겠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할 때 글래디에이터는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이런 발표는 안 했지만 뭐 같이 바뀌겠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글래디에이터가 입모양으로 한다? 뭔가 좀 약해 보이지 않을까요? 실물로 봐야 정말 정확한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앞에 바뀌는 그릴이 좀 약간 좀실없고 이렇게 바뀔 것 같지만 실제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올 루비콘 모델에는 리어 엑셀이 풀 플롯 다나 엑셀로 바뀝니다. 그 뜻이 뭐냐면 더 큰 바퀴가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 뭐 이 정도로 느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힌트를 얻을 게 뭐냐면, 기존의 루비콘은 33인치가 기본 적용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인치업을 해서 뭔가 옵션을 추가하려나? 이런 생각 딱 여기서 해보면 되고요. 디자인 변경에 관련된 거, 그리고 약간의 안전장치 추가된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한 가지 큰 특징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모델 라인업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두 가지 라인업이 추가가 됩니다. 저렴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존에는 사하라 모델이었잖아요. 그런데 스포츠 S 모델까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을 구성을 한 거죠. 네, 이거는 뭐 잘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낮췄다라는 건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모델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루비콘 모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루비콘 X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뭔가 X가 들어갔으니까 좀 더 오프로딩에 특화된 그런 차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왔구나, 이 정도 느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실 거죠. 네, 그러면 그 하이브리드 모델 루비콘 X 모델은 뭐가 들어간지 한번 잠깐 볼게요. 그 상시 락 트랙 그 트랜스퍼 케이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프로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가 주행할 때 앞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 그 스틸로 된 범퍼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의 루비콘에도 이게 들어갔어요. 뭐 이거는 특별한 점은 아니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35인치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브랜드는 BF 굿리치 타이어고 얼터레인 타이어입니다. 머드 터레인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랭글러에 윌리스라는 트림 레벨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프로딩 기능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사이드 스텝 쪽에 쇠로 된 레일이 들어가게 되고 33인치 오프로딩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어 디퍼런셜 락도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에 윌리스가 뭐 크게 다른 게 있나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이제는 윌리스만 사도 웬만한 오프로딩 갈 때 버벅거리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윌리스 모델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루비콘 사지 않더라도, 여기서 루비콘은 물론 앞바퀴까지 락을 걸 수가 있고 스웨이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정말 하드코어 오프로딩을 하지 않을 거라면 윌리스 정도만 구입해도 충분한 오프로딩 재미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오프로딩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좀 힘 좋고 이런 친구들 사귀어서, 힘 좋은 친구가 아니라 힘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아니면 능력이 좋은 루비콘이나 뭐 다른 차를 갖고 있는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오프로딩 가면 윌리스도 웬만한 길 다 따라갈 거고, 어려운 길도 쉽게 이렇게 탈출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아무튼 주변의 친구를 잘 사귀자, 뭐 이런 거.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나올 랭글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프에서 이번에 발표할 때 글래디에이터도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말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바뀔 건 같은데 바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곧. 마지막으로 출력이 바뀌었을까요? 이번에 출력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토크 똑같고 마력 똑같고요. 2.0, 3.6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392 모델 다 동일합니다. 랭글러 나는 수동을 타고 싶다 하시는 분은 2.0 터보나 그 3.6 펜스타 엔진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392 모델은 무조건 8단 오토매틱만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뭐 지금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차 가격이 얼마냐? 아직 모릅니다. 그 차값은 발표를 안 했어요. 그게 얼만큼 올라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뿐이지 뭐 기존의 차값과 동일한 선상에서 차를 보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마지막 의견이면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팩트가 될 확률이 99.9%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제가 현대 산타크루즈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글래디에이터로 바꿔볼까? 이 생각 상당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라디에이터 그릴 나는 이거 적응하려면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바뀌기 전에 글래디에이터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여튼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